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자주 좀 팔로우하는 발라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예전에 코인베이스 CTO도 하셨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뭐 어피트 같은 그 상장 회사죠. 또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비트 맥시가 아니세요. 근데도 비트코인이 100만 불을 간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2억을 간다라는 주장을 펼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비트 맥시라고 잘 알려진 이제 로버트 브리드러브랑 그리고 알렉스 글라스틴이랑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어저께 트위터 스페이스를 했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결국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이 완전히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또 이번에 SVB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또 돈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비트코이너라면 이미 그 전부터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서 펼쳐진다. 특히 발라지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좀 의미심장하죠. 엄청. 왜냐하면 이분은 이더리움도 꽤 많이 밀었고 또 다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 프로젝트에도 꽤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비트코인을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비트코인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런 말씀하니까 한번 자기 말로는 파이어 알람을 한번 울려봤다. 즉 이제 한번 경고 사인을 준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아마 이런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될 때 너의 유일한 엑싯이 될 수 있다. 엑싯이 탈출구죠. 네,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미 연준에서 달러를 얼마만큼 풀었는지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돈을 푼 게 08년도랑 이제 10년도에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올라간 게 역대급이죠. 지금 보시면. 네. 어저께 3월 18일 날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이 100만 불이 되는지에 대해서 발라지가 이제 얘기를 했고 알렉스 글라스틴이랑 아무튼 이 얘기가 음, 한국 커뮤니티를 읽어 보고 있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이런 소식이 있다. 그리고 발라지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했다. 뭐 don't trust verify지만 근데 이런 분이 과거의 행적을 되짚어 봤을 때 그리고 꽤 이제 생각이 좀 깊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분은 또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전자공학과랑 생물학도 받았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엄청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만큼 뭐 머리가 명석하다 그게 아니고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레디셔널한 그런 하드코어적인 그런 비트 맥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0억을 간다, 아니 12억을 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그게 폭격을 당한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게 IMF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때 IMF 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어렸지만 그래도 저희 뭐 가족도 그때 그렇게 뭐 잘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 버리면 다 줄도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를 따지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12억을 간다는 거는 만약에 미국 달러가 그 정도로 풀렸으면 다른 로컬 통화인 뭐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얘기를 해봐. 진짜 내가 한번 다짐을 해봐야 돼. 내가 비트코인이 아무리 싫더라도 혹시나 저기 실리콘밸리 있는 돌플러스 아이들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한참 낮은 구간이지만 아직도 6만 7천 불에 비하면 아직 4만 불이 싼 2만 7천 불이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진짜 이거는 내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3%씩 2, 3%씩 나면 주식도 괜찮아요. 인덱스 펀드도 괜찮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12%씩 난다. 근데 내 주식은 8%가 올랐다.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정기 예금이 5%인데 인플레이션이 12%야. 그러면 마이너스 7%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비트코인은 왜 이제 이런 엑싯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일단 중앙은행이라는 그 속에 있는 그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탈중앙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발 라비칸트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실리콘밸리 엔젤 투자자죠. 결국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행들은 두 가지 은행밖에 없다.
두 가지 은행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분산된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했거든요. Someday we will look back and realize that there were only two banks all along. The Federal Reserve, the fully centralized bank and all of its branches, and Bitcoin, the fully decentralized bank and all of its stepchildren. 언젠가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때 크게 은행이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 연준, the Fed,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은행, 그리고 모든 다른 조그만 지점들, 비트코인, 완전히 분산된 은행, 그리고 모든 의붓 자식들. 이런 식으로 이 글이 저는 너발 라비칸트라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존경하는 뭐 투자자이자 또 삶의 그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튼 뭐 사람을 믿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지만 발라지랑 너발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저희 좀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인 2030들한테는 꽤 이제 큰 멘토 두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저를 포함한 아무튼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너발 선생님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맥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비트 맥시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꽤 이제 좀 뭐가 될까요? 베이지안적으로 추론하고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추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진짜 한번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재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안전할까? 지금 커리어에 있어서는 챗GPT를 비롯한 AI가 진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옛날에는 1년마다 체크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진짜 매주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뭐가 될까요? 테크놀로지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랄까? 테크놀로지 인플레이션 현상도 엄청 심해졌고 또 화폐 인플레이션 현상도 엄청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는 일단은 나는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비트코인이 뭐 아무튼 일단은 발이라도 걸쳐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떠내놓는 거는 무식한 짓이지만 내가 뭐 아무튼 뭐 투자의 조언은 투자해서 저한테 돈 떼주실 거 아니라면 투자해서 이익 받는데 저한테 주실 거 아니라면 뭐 저는 그거에 대한 손해도 책임도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비트코인이 지금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 페드 덕분에 또는 미 페드가 돈을 또 왕창 풀기 시작하면 또 상승장 시작이겠구나. 개꿀 이게 아니고 이게 이게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나는 한국 사는데 원화로 된 아무튼 원화 똥값 되고 그러면 아무튼 금융 생태계가 붕괴되는 그런 뭐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확률이 높고 뭐 미국이야 뭐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한국은 또 한국 은행 분들이 또 잘 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정부를 믿기보다는 뭐 코로나 때도 보셨다시피 각자 도생이다. 지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결국은. 지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녀석이 물론 이제 뭐 식량과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금융 전쟁의 시대입니다. 금융 전쟁. 이 금융 전쟁의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방패가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단단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2,100만 개 끝. 뭐 로스트 코인이 있는들 전 세계에 2,100만 개라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유일한 자산이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고 전송이 가능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러한 자산이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네. 없단 말이에요. 공급량을 정확하게 열불이 저기 뭐냐 뭐 아파트 뭐 저 뭐야 강남에 무슨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것도 공급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더 지어 올리면 되잖아요. 또 뭐 혹시 아나요? 또 미래에는 뭐 한강을 뭐 매립해가지고 뭐 막말로 한강을 매립해가지고 뭐 땅을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공급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그나마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근데 비트코인은 들어가서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알아서 그냥 인플레이션 제대로 두드려 맞으시고 아무튼 이런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저는 디베이트 자체를 저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비트 맥시도 아니고 또 비트코인을 또 이렇게 아무튼 전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녀석인데 이 녀석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특히 나의 생존에 관련된 그런 수단이라고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극단적인 금융 붕괴 현상뿐만 아니고 뭐 전시 상황에서도 내가 뭐 저는 또 남성이니까 나가서 싸워야겠지만 이제 제가 뭐 와이프가 있거나 그러면 오사카행 가는 그 배편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베트남 전쟁을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전에서 이제 그 미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월북 저기 북한이래 저기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남베트남에 있는 엘리트 가문들 또는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남베트남에서 꽤 중요한 사람들 이제 잡아서 이제 족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 있으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베트남계 미국 분들 많이 아시는 대부분 베트남 전쟁 때 오셨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 근데 하셨던 말씀이 금을 들고 있어요. 금을. 어. 금을 들고 보트 피플이 된 거야. 금이 있으면 보트를 탔다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구제했다는 거야. 다 잃었어도. 다 잃어도 목숨을 구제하고 그래서 보트 타고 저기 망명 간 거예요, 다. 근데 그 금을 들고 물론 지금도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수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는 오사카행 가는 피난배가 한 싹에 한 명당 1비트코인 1비트코인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데 참 한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가만히 보면 진짜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의 역사가 있는지 왜 한국인지를 알 수 있고 진짜 아무튼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된 지도를 펼치시지 마시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심의 지도를 펼치시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중국 중심으로 펼쳐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뭐 땅덩어리 작은 건 다 아시겠고 그것도 심지어 반으로 나눠지는 것도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유 수송 라인도 참 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CB를 나는 본진에서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캐서 SCB가 와야 돼 계속. 근데 그 SCB가 여태껏 한국까지 잘 돌아왔던 거는 그 배틀크루저 미국 형님이 이제 저기 뭐냐 저기 해상 장악권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이제 양키 형님들이 이제 이거 하기 싫다는 거야.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세계 경찰 노릇 왜 하냐 내가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 그냥 진짜 미국은 대륙을 딱 놔두고 보면 천연의 요새죠. 천연의 요새. 중국은 반대로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도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대만이 아니라 대만은 솔직히 미국 때문에 이렇게 건드리는 척하는 거고 사실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런 라인은 원유를 수입하는 그 말라카 해협으로 오는 그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쪽으로 이렇게 오는 남중국해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은 아직도 그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또 해군력이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자유무역을 보장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 뭐 특히 뭐 블랙리스트에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란이랑 북한이 그런데 그런 나라들한테 하는 거 마치 중국한테 한다 그러면 싸우긴 싸우겠죠 중국도. 근데 아마 글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무튼 벌라지랑 그리고 너발 선생님이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 비트코인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설레발 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죄송하긴 한데 금융 시스템이 뭐 설마 붕괴가 될까 하다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설마 나타날까 그러다가 이제 꼬까닥 한 거고 지금 대한장 돈 파티가 또 펼쳐지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네요. 디스카운트 윈도우 바로잉 리치스네요. 페드로 미 저기 중앙 미국 그 뭐냐 연준에 돈 빌린 거네요. 은행들이. 아무튼 돈을 이따만씩 빌렸습니다 지금. 돈을 돈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요만큼 빌렸어요. 그거 이상으로 지금 빌렸단 말이에요. 금리 좀 올렸다고. 19년도 20년도 이때도 금리 올린다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각자 알아서 진짜 AI 때문에 커리어도 위협받고 우리가 정말 don't bet against Fed 했던 Fed가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지금은 don't bet against Bitcoin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on't bet against Bitcoin. 비트코인에 반배팅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현물로서 내 개인 지갑에 넣고 그냥 할 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붕괴가 안 되면 땡큐고 붕괴가 돼도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망가지더라도 일단은 특히 가장분들은 또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 가족을 지키는 용도가 저는 비트코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